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김 즐겨 드시나요? 고소하고 바삭한 김 한 장에 밥 한 숟가락 올려 먹는 그 맛. 정말 꿀맛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함께 먹어왔던 김과 이 음식, 사실은 절대로 같이 먹어선 안 되는 조합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식처럼 자주 주는 조합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몸 안에서 특정 영양소가 아예 흡수되지 않거나 심하면 중금속 축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을 잘못 섭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올바르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고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검증된 자료와 구체적인 실험 사례를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영상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김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건강식입니다. 간편하게 밥에 싸먹을 수 있고 기름에 살짝 구워 소금으로 간을 한 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반찬이죠. 특히 다이어트 식단에서도 김은 자주 등장합니다. 저칼로리인데다가 포만감이 있어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선 다이어터의 친구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독이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영양소 흡수가 방해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중금속 흡수 위험, 호르몬 불균형, 소화장애, 심지어는 영양 결핍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 같다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영양학자들과 식품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먹는 음식이 의외로 서로 상극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김은 영양학적으로 민감한 성분을 다수 함유하고 있어 조합에 따라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해로운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은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지만 반대로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기능 항진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는 요오드 자체보다도 요오드와 함께 들어오는 음식 성분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김은 혼자 먹으면 괜찮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만 문제가 되는 매우 예민한 식품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한 조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조합 여러분도 오늘 점심에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김과 시금치나물을 함께 드시진 않으셨나요? 김 한 장에 밥 한 숟가락, 그 옆에 나물 반찬으로 시금치. 이 조합은 도시락, 한식 뷔페, 병원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조합이 문제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금치도 건강식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식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학 반응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수산은 김의 풍부한 철분과 칼슘을 만나면 서로 결합해버려서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철분과 칼슘이 있어도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상의 손해가 아닙니다. 철분 흡수가 지속적으로 방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죠. 더 나아가면 두통, 면역력 저하, 심박수 증가,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빈혈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철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김시금치 조합은 그야말로 철분 결핍을 부르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서울의 한 영양의학 연구소에서는 철분 흡수가 잘 안 되는 3,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 평균 3끼 중 2끼 이상에서 김시금치 조합을 꾸준히 먹고 있는 참가자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들 중 76% 이상이 혈청 페리틴 수치가 기준치 이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건강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합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시금치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시금치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김과 동시에 먹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점심에 먹었다면 김은 저녁에 드세요. 또는 김을 드셨다면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나 숙주나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미세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피로도, 철분 흡수율, 면역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요즘 김과 치즈를 함께 먹는 조합,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에 치즈를 얹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만들어지는 김치즈 스낵, 혹은 김밥 안에 치즈를 넣어 고소함을 더한 치즈김밥. 심지어 어린아이들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간편식으로도 자주 접할 수 있죠. 겉보기에 이보다 더 맛있고 완벽한 조합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김치즈 조합 알고 보면 위장과 호르몬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절대 권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이 단순히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내분비계의 균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조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김의 요오드와 치즈의 포화지방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갑상선 건강, 호르몬 대사, 체내 염증 반응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신진대사, 체온 유지, 에너지 대사 등 거의 모든 생리 작용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치즈에 다량 포함된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추고 신호 전달을 둔화시킴으로써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불균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김으로 요오드를 섭취해서 갑상선 기능을 올려야 하는데 치즈가 그 기능을 옆에서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위장 문제도 겹칩니다. 치즈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반면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는 식품입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들어오면 위에서는 느리게 머물고 장은 빠르게 움직이려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결과로 복부 팽만, 트림, 속쓰림,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평소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는 김치즈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곧바로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균형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감기,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식이요법 클리닉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치즈김밥을 일주일간 하루 한 끼씩 섭취한 실험자들 중 30% 이상이 복부 팽만, 속쓰림, 피로감을 호소했고 그중 일부는 체중 증가, 변비, 구취 악화 등의 부작용까지 보고했습니다. 치즈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같이 먹는 음식의 조합이 잘못되면 좋은 음식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꼭 같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김과 치즈를 함께 먹고 싶다면 김은 한두 장 정도만 곁들이고 치즈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거나 치즈 섭취 후 최소 23시간 뒤에 김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는 치즈와 김을 함께 먹을 때 소화를 도와주는 생강차나 무즙, 레몬수를 곁들이는 것도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과 치즈는 개별적으로는 모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무심코 함께 먹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소화기계뿐 아니라 내분비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김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우유 한 잔 또는 김밥과 함께 요구르트 한 병. 이 조합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죠. 특히 어린이 도시락, 학교 급식, 간단한 아침 식사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게다가 김과 우유 둘 다 건강식 아니야? 라는 인식 때문에 두 음식을 함께 먹는데 큰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 잘못된 식습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양소 간섭, 특히 칼슘과 미네랄 흡수 문제 때문입니다. 김은 의외로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백지당 칼슘 함량은 약 260mg로 두유나 일부 두부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유제품, 특히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한 번에 다량의 칼슘이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칼슘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몸이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나 갱년기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철분과 아연이 뼈와 근육, 면역력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과도한 칼슘 섭취로 인해 이들 미네랄의 흡수가 저해되면 키 성장 저하, 집중력 장애, 피로감,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과 우유를 자주 함께 먹는 10대 학생들의 경우 키가 잘 크지 않는다, 공부 중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꾸 입 주위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미세한 영양 불균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조합이 장기화될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김유제품 조합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제품의 락토스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가 어려운 성분이며 김속 해조류 성분과 만나면 위에서 가스 발생, 복부 팽만,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의 약 70%는 락토스분의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유제품 조합은 무심코 먹더라도 속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유제품과 김은 시간을 두고 따로 섭취하거나 유제품을 아몬드 밀크,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로 바꿔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김밥을 먹고 나서 요구르트나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최소 1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김, 과연 왜 여전히 건강식으로 꼽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바르게 먹기만 한다면 김은 정말 훌륭한 기능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김은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신진대사 조절, 체온 유지,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우울증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김에는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는데 김 속의 비타민 C는 다른 채소와 달리 열에 강한 형태로 존재해 조리 후에도 영양소 파괴가 적은 편입니다. 비타민 C는 피부 콜라겐 합성, 면역 기능 강화, 철분 흡수 촉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불용성 섬유소는 장 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김에 함유된 갈조류 성분 중 하나인 후코잔틴은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지방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후코잔틴은 암세포의 성장 억제, 특히 유방암, 대장암의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섯째, 김에는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백지당 단백질 함량이 약 30g에 달할 정도로 밀도가 높고 이 덕분에 근육 유지, 피로 회복,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잘 먹기만 한다면 김은 자연이 준 멀티비타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다방면으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김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같이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먹으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김 달걀 조합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김의 요오드 및 비타민 성분과 만나 단백질 대사, 세포 재생,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김과 삶은 달걀, 밥을 함께 먹는 것은 피로감 없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두 번째는 김 아보카도 조합입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김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집중력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김 현미밥 조합입니다. 김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단일 섭취로는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현미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줍니다. 둘의 조합은 장내 미생물 균형, 소화력 개선, 배변 리듬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김 된장국 조합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며 김과 함께 먹으면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된장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김의 요오드와 함께 갑상선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은 조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단지 맛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흔히 김하면 그냥 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김은 바다에서 온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놀라운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김과 함께 먹으면 요오드 과잉 흡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김과 계란, 김과 우유, 김과 특정 비타민제, 그리고 김을 과하게 조리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보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식탁에서 혹은 간단한 도시락을 쌀 때라도 아, 김이랑 이거 같이 먹으면 괜찮을까? 하고 한 번쯤 고민해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정보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의 식탁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 앞으로도 의학 논문, 영양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